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로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1.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2340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770선이 위태로운 상황, 773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에서 3월 FOMC까지는 여러 가지 매크로, 거시적인 시장의 환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국에 계속 종목별 장세,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고요. 자, 이번 주에는 또 행사도 많습니다. 이벤트들이 많은데 MWC도 있고 테슬라가 또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주 후반에는 중국의 또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 양회도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많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에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파워10 순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최근의 시장, 또 오늘 시장에서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10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0가지를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만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첫 번째 10가지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보면요. 포스코의 엠텍을 시작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이브, 컴투스, 모트렉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풀무원, NC소프트, 농심, 실리콘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들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보여드린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문자 샵 3772번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자,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서 함께 이태건 전문가와 투자 노하우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이렇게 문자, 성함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바로 인식을 하시면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주식시장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 노하우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부터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포스코 엠텍이요. 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좋지 않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고,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스틸, 철강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포장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철강 부원료 사업도 좀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 리튬 관련 사업들도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보시면 뭐 멕시코 같은 경우 리튬을 국유화하는 사례들도 좀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핵심 광물의 전략 자산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대한민국도 오늘이죠. 오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런 수요라든지 가격 안정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물론 뭐 이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일회성 비용들도 이제 포항제철소 일회성 비용들도 좀 나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보였지만, 올해 하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재도약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놓여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엠텍이 이제 또 이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좀 매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 매장량이 1,350톤, 50만 톤. 땡!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시간을 약간 초과하셨는데 아쉽지만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어떤 종목으로 스타트할까요? 첫 번째 이제 풀무원 풀무원이요. 네, 말씀드릴 텐데, 우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자사주 소각이나 또 배당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좀 상승률이 좀 크게 보였지만은 상승 부분은 대부분 좀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2.6%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뭐 그 주주 환원 정책, 네. 요새 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주가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뛰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풀무원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봐도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차입금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좋은 재무 상황이 좋다라고 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의 실적 그 적자에 대한 폭은 줄어드는 부분이 눈에 띄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분명히 이런 좀 식품 서비스 부분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푸드를 생산하는 어떤 캘리포니아 이 생산 라인이 완공됐을 때는 미국의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은 불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뭐 B2C 그리고 이 B2B,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승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첫 종목에 하실 말씀이 많아서 두 분 다 초과를 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태원 전문가님 바로 갈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검측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보면 저점부터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 146%나 좀 증가하는 이런 실적을 조금 만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주력 제품 같은 경우, 오버레이 같은 경우 계측 장비를 말을 하죠. 수요가 기존의 12인치뿐만이 아니라 8인치 그리고 계측 장비 중심으로 이제 이 수주 현황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실적들이 대폭 좀 증가한 그런 케이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2인치보다는 8인치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인치 이 계측 장비를 많이 이제 수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8인치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확실히 12인치보다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업자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들의 이 퀄 테스트들을 통과를
재개를 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우로스 테크놀로지 시간 딱 맞춰서 이태건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NC소프트. NC소프트요. 우선 뭐 지난주에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심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업체들의 뭐 저가 매수, 양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 상승했지만은 이제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 이제 TL이죠. 이거에 대한 이 2분기 출시가 예정돼 있지만 3분기도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NC소프트가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출시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경쟁작인 디아블로가 지금 6월에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시장을 공략할 때는 지금 아마존 게임즈가 하고 있는데 이 퍼블리싱에 대한 부분은 이제 3분기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게 우선 2017년 같은 경우가 리니지의 모바일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떡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IP죠. 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쪽에서의 이 변모를 꿰었을 때 두 번째의 그런 좀 릴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IP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NC소프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이걸 활용한 이 게임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은 이 글로벌 게임사들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NC소프트가 이런 부분을 잘 확장을 해서 사업성을 유지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약속하신 것처럼 시간을 딱 맞춰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다음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하이브를 말씀을 좀 하이브요?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좀 20여만 원이 좀 넘은 상황에서 조금 하락을 보고 있는데 뭐 주말 사이에 이제 BTS 멤버인 제이홉이 입대를 결정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들 조금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반면에 이제 비가 또 이제 이 종편 방송에서 또 이제 이 예능 프로에 좀 출연하면서 홍보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는 뭐 말할 나위 없이 뭐 좋게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앨범 판매고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 그리고 뭐 투어 관련해서 뭐 MD나 굿즈 판매들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순차적으로 이 BTS의 솔로 멤버들의 이 컴백들과 그리고 르세라핌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뉴진스까지도 많은 열풍을 조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SM 인수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잔존해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뉴진스가 또 미국에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이 핫백의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미국에 진출했었을 때 엄청난 좀 영향력을 또 이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제 이 남자 보이그룹들 또 출격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에는 미국에서 또 걸그룹도 이제 데뷔를 하려고 조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이브 IM이라는 손자 회사가 또 게임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까지 함께 확인해봤고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세 번째 종목은 농심. 농심. 말씀드릴 텐데요. 네. 지난주까지도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지난주 후반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농심에 대한 어떤 그 오늘 조정도 거의 조정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최근에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고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뭐 신고가 매매라기보다도 어떤 이런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계속 주가에 좀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네. 이 농심 같은 경우에 3박자가 지금 맞고 있죠. 뭐 가격 인상, 그리고 수요 증가, 원재료 가격 하락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부분이 주가에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긍정적인 환경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 3분기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원가라고 할 수 있는 팜유나 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2공장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해외 시장 공략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의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심을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을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컴투스 말씀을 컴투스요?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게임주들이 이제 코인 시세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영향력을 조금 많이 발휘한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 뭐 게임 등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인 이 컴투버스가 이제 이 MS하고 손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좀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말에 이제 메타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 챗봇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조금 말한 것처럼 네. 지금 챗봇이라든지 이런 AI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흐름들이 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흐름들을 조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역시 이제 게임주들도 역시 이쪽에 편승을 하면서 흐름들을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버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지금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오픈은 이제 내년 초를 좀 잡고 있는데 3분기부터 이제 컴투버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가 오픈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차트에 주가의 흐름들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컴투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엑스플라라는 이제 코인 이코노미 이쪽에 이제 메인넷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네 번째 종목 갈까요? 실리콘트. 실리콘2. 우선 실리콘트는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을 매입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서 화장품 기업으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유통회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실리콘트가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화장품 업체들이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거의 미미하고요. 뭐 미국과 일본 또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이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리스크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그 경감 차원인 종목이라는 것이 바로 큰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 뭐 대응하는 노력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도 거의 뭐 150개 국가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주로 어떤 개인들의 대상보다도 이 B2C 쪽, 그러니까 그 해외 쪽에서의 도매 업체들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매출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리오프닝 효과도 있고 뭐 그런 뭐 중국 양해에 대한 효과는 다른 화장품 업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안정적인 실리콘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2까지 이성욱 차장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벌써 5번째 종목이네요. 모트렉스 말씀 좀 모트렉스.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뭐 부품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도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조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주말에는 이제 KB 그룹이 또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죽지 않고 꾸준히 저점 매수가 들어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모트렉스가 추가적인 사업들을 또 편입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조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이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이제 회사를
액탑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충전소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공장이라든지 설비를 작년에 이제 세팅을 다 맞춰놨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생산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배터리 이런 쪽 사업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뭐 지난주에도 계속 그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실적도 좋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조정을 오히려 좀 전 납폭이 컸으면 좋겠어요. 납폭이 큰 다음에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이제 뭐 방산업체로 좀 탈바꿈을 많이 했죠. 지금 하나 디펜스도 작년에 흡수합병했고 하나가 지주사 하나의 이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흡수합병이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뭐 하나 정밀기, 하나 파워 시스템의 어떤 민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는 정통적 방산 그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본다고 작년에 하반기 때 수주가 나온 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서도 하나와 방산과 그리고 원자력이 대부분이었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수출 산업으로 올해는 탈바꿈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작년에 폴란드 쪽에서의 K9 이 자주포 그리고 로켓에 대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단순 수출이 아니라 폴란드 현재 기업들과 그 협업을 하면서 폴란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거점 기지로 제3국에 수출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좀 행보를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함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TV 켜시거나 앞에 종목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 오늘 시장은 또 어느 정도로 상황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와 또 빅스텝에 대한 공포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여파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400선이 한 달 만에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28%가량 하락하면서 2,392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세로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776선을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업종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아 특수강입니다. 세아 특수강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아 특수강은 방위 산업용 특수강인 니켈과 크롬 그리고 티타늄 등의 합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와는 로켓 위성용 특수 합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납품 계약이 성공하게 되면 세아 특수강은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스페이스 X와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세아 측에서는 계약 규모나 기간 그리고 조건 등 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도 이제야 협상에 착수한 만큼 실제로 공급에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납품을 하게 된다면 향후 항공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또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세아 그룹주 가운데 세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거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그룹주 대부분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아 제강 지주는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가 29.8%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아 홀딩스와 세아 특수강도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를 준비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로봇이 독립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이미 상용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서빙 로봇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에 부딪혀서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배달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데요.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가 없고요. 또 운전자 역할을 하는 현장 요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 이용 주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 적용 범위 등 이 후속 입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로봇 관련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로보티즈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83,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린 건데요. 현재 9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전장에서 이미 96,000원대를 넘어섰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 원에 가까운 이 영업 손실을 보고 또 4분기에도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로써 연도별, 분기별 모두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특히 연도별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최대치였던 2021년보다 무려 5.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증권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면 올해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계절적 성수기인 1분기와 3분기는 손익분기점 혹은 그 넘어서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화된 실적을 기록하기에는 여전히 쉽지가 않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을 하면서 적자 폭은 조금 감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전력 측에서는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또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20조 원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서 한국전력은 1%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2.29% 현재 시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17,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이 오늘 결국에는 붕괴됐고 환율이 또 10원 넘게 올라가면서 1,314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당분간 이런 변동성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별로 업종별로 섹터별로 잘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순서로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보여드리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이 종목 내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이 리스트업되어 있을지 바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인포뱅크 시작으로 제노코, LNF, 클리오, 모아데이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알체라, 비올, PNT,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질문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주식 투자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이렇게 성함 3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주식 투자하는 노하우 공유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 릴레이 이어가야 되겠죠.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를 좀 말씀을 좀 인포뱅크요. 드리겠습니다.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죠. 뭐 2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19,900원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좀 차트를 좀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무선 및 방송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섹터에 좀 엮여 있어요. 뭐 AI 관련 테마에도 엮여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도 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또 챗봇에 대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인포뱅크가 관련주들을 계속 조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기업 전용 챗봇 아보카를 이제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4월에 카카오하고 이제 AES 접수예약 챗봇인 AES 챗봇 클래식 베타 서비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커넥티드카 솔루션 구축 기술로 인해서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플랫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사업적으로는 이미 기술 개발이 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도 성공적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AI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포뱅크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6번째 종목이죠? 네, 알체라. 알체라요. 말씀을 드릴 텐데 뭐 AI 관련 그 기업으로 해서 지금 그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가 굉장히 관심 많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인식 쪽에서 AI 분야를 본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좀 돋보인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는데 얼굴 인식 기술도 있고 이상 상황 감지에 대한 이 기술 때문에 이런 사업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업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핀테크와도 연결된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3가지 기술 중에서 이 이상 상황 감지의 기술, 이 사업에 대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뭐 미국의 어떤 산불도 있었고 작년에 정말 좀 가슴 아팠죠. 뭐 이태원의 압사 사고도 있는 상태에서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CCTV 안에서의 이상 상황 감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탑재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거의 이런 솔루션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CCTV 한 대당 이 월 사용료가 거의 400에서 500달러, 특히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체라의 이런 실적,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영업적인 비용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흑자 전환과 이런 부분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올해는 분명히 있다. 땡! 알겠습니다. 네, 알제라 두 분 다 AI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제노코 좀 제노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이기도 하고 뭐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육군 전술정보 체계 사업 관련해서 이제 복합 케이블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수주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쪽 같은 경우나 우주항공 쪽들이 뭐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들로 인해서 방산주들의 이제 이 수주들이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위성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뭐 지원책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 또 이제 스타링크를 또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괜찮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5% 넘는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뭐 2025년까지 연간 100에서 120억 수준의 이 전술 정보 체계 사업 관련된 매출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고 조금 전망이 조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무인기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양산 계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잔존해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이 스타링크라든지 한국의 위성 사업 지원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수주 현황들이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면 실적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그리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노코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비율 비율.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비율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몇 주 동안 그 지난주 좀 쉬었죠. 근데 저도 지난주 쉬었을 때도 이 비율을 좀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 조정도 거의 뭐 바다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다시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히려 지금 주가가 뭐 크게 급등을 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래량과 함께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뭐 경쟁 업체들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호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올이 뭐 제이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뭐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이런 기업도 다 각자의 기술과 어떤 의료기기 쪽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이 다 모멘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비율 자체적으로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시장 진입 초기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비율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쪽에서의 이 허가에 대한 판매 그리고 이 남미 쪽에서의 인증만 된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이제 대만 쪽에 판매를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죠.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비율까지 함께 확인해봤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바로 가겠습니다. 네, LNF입니다. LNF. 네, 뭐 지난번에도 이 세로닉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죠. LNF의 이제 모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세로닉스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먼저 하고 있죠. 네네. 뭐 당연히 내일 모레 있을 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래닝 공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양극재 시장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그래도 이제 시장 상황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F의 향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계속 지켜볼 텐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뭐 하이드로리튬, 뭐 양극재인, 뭐 니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 중에 LNF가 그래도 조금 덜 올라오는 그런 좀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먼저 이제 모회사가 슈팅을 좀 나와줬기 때문에 LNF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굳이 이 공장 같은 경우 2단계 가동이 2월부터 이제 시장이 됨에 따라서 출하량도 20%나 20%가량이나 좀 늘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이 업데이트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LNF가 테슬라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수혜주로서도 조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역시 이번 주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 대비를 해서 한번 공략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PNT 한번. PNT요? 우선 작년 4분기 실적, 뭐 재작년 대비해서도 이제 18%는 250억을 지금 기록을 했었고, 뭐 일시적인 뭐 기록 그 비용을 제외하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 실적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PNT의 이 롤트롤 장비 그리고 커스텀 마이징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의 어떤 2차 전지, 장비 여러 가지 그 부분도 모멘텀 될 수 있지만 뭐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도 널리 쓰여지는 관점을 봤을 때는 이 PNT에 대한 어떤 주가는 지금 현재는 이런 그 호재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 3분기 때로만 봤을 때도 신규 수주액만 거의 뭐 지금 4,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공시된 계약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주가 이전까지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 이 PNT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매출 성장과 수주 잔고가 동반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였을 때 뭐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 주가 9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월 14배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네.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PNT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9번째 종목이네요. 네. 클리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색조 화장품입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된에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실적 호조세를 조금 보여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가 넘는 이런 흐름들, 증가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채널에서 이제 36%, 온라인 같은 경우 15%, 그리고 면세에서도 43%에 해당되는 이제 성장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최대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입점을 해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량 호조 그리고 타겟에서도 입점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상승 흐름들, 판매량의 증가 추세들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조금 올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00% 넘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는 이런 판매량들을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오프닝의 영향이 좀 가장 큰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우리가 클리오를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클리오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하이트 젤로. 하이트질로. 어떤 모멘텀이 딱히 있다라는 것보다도 네. 지금 현재 주가로 좀 떨어졌을 때는 저가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주류 가격 인상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정부의 계획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생각보다 하이트젤로가 지금 계속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거의 없는 게 좀 의아하다 싶을 네. 정도로 좀 가만히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있겠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주류가 어떻게 판매량이 좋아질 거라고 뭐 딱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트젤로가 1월 달에 리뉴얼해서 출고된 진로 2주백 제로의 어떤 판매 성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도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이 어떤 공정 가격 인상이나 그리고 4월 달에 어떤 맥주의 그런 주세 인상이 있을 때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우상향 추세가 긴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여러 가지 퇴직급여 충당금 일시적 비용이 많았지만은 이런 일회성 비용과 비용을 제외한다면 하이트 진로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오늘도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과도하다. 낙폭 최근에 주가 흐름은 안 좋지만 저희가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자, 마지막 종목을 모아 데이터를 주셨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모아 데이터를 4,445원 평균 단가 그리고 비중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아마 약간의 네. 수익 중이신데 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은 낮은 상태에서 수익권에 있는 네. 거를 뭐 참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 1차적인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네네. 드리는데 한 5,500원 선까지 뭐 목표가로 설정해 두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기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7월에 뭐 8,000원에 이제 근접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로 또 이제 모아 데이터가 또 엮이면서 상승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시장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 흐름이 오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상승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수급도 잘 받쳐주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 정부에서도 지금 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AI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뭐 상승 흐름들 꾸준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아 데이터 장민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 가격은 한 5,450원대, 한 5,500원 근방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이제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뭐 여러 가지 뭐 IT,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화학 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많이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TV나 스마트폰,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현재 상태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4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가 됐지만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또 3분기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주가가 그 2월 중순부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한솔케미칼, 뭐 IT 쪽에서의 물론 이제 디램과 또 연결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2차 전지 바인더나 그리고 응급제 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 실적에 대한 잡힌다고 한다면은 한솔케미칼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증권사들이 실적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이제 곧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방에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P3, 뭐 드림이나 이 파운드리 증설 부분은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하반기 때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면은 충분히 한솔케미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 저희가 릴레이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종목명만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고르실지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아 데이터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태건 전문가님은 모아 데이터, 장민님이 아까 상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모아 데이터 탑픽 주셨고 이성우 차장님은? 네, 오늘 상승세를 보여준 비율 말씀드립니다. 비올을 역시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모아 데이터와 비올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하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네, 스피드 종목 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